을지로 주식 토크. 안녕하세요. 오늘 을지로 주식 토크 진행을 맡은 류재현입니다. 네, 오늘은 패널로 참여하게 된 이지연 연구원입니다. 오늘 보조 MC로 참여하게 된 이상원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빅파마 중에 존슨앤존슨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해외 빅파마를 이번에 또 담당하시게 된 이지연 애널리스트를 오늘 모셨는데요. 이 회사가 빅파마가 대형 제약사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약간 어색해요. 왜냐면은 존슨 하면은 그것보다도 존슨즈 베이비 로션 그런 게 먼저 떠오르죠. 맞죠. 예, 그쵸. 저희 주위에도 많은 제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곡전은 얀센이라고도 불렀는데 얀센이랑은 다른 회사인가요? 네, 얀센은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이고요. 저희가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이제 존슨앤존슨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존슨앤존슨 기업은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대장주입니다. 네네. 그래서 시가총액도 뭐 4천억 달러 이상의 1등 기업이고요. 또 매출액 규모도 작년 기준으로 979억 달러를 발생시킨 그러한 기업이고 또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뭐 친숙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61번 한 분기째 이제 배당을 늘린 기업이기도 하고요. 61번째요? 네네. 그럼 몇 년입니까? 15년. 분기로 나누면은 이제 대충 나오고. 네네. 그리고 이제 신용 평가사인 무디스와 S&P 글로벌이 트리플 A, 그러니까 미국 국채보다도 안정적인 그런 등급을 준 기업이 두 군데밖에 없는데요. 이제 한 군데가 마이크로소프트고 네. 이제 한 군데가 존슨앤존슨입니다. 그만큼 이제 재무 상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제 전망도 괜찮은 그러한 기업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네. 의료기기 사업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빅파마인데 또 의료기기 사업부도 하고 참 네.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또 이외에 어떤 사업부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존슨앤존슨이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약 부분도 있고 의료기기도 있고 또 헬스케어 소비재라고 해서 컨슈머 섹터도 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약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에 걸리신 환자분들이 항암제를 처방받는 그런 약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자가 면역 질환, 예를 들면 크론병, 뭐 건선, 뭐 궤양성 대장염 이러한 질병에 걸렸을 때 받는 약을 이제 제약 부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봉합제, 뭐 아니면 절개를 할 때 사용하는 뭐 일회용 도구들, 네, 그리고 피를 이제 멈추게 하는 지혈제부터 시작해서 뭐 그 무릎에 넣는 뭐 인공 무릎 뭐 기능, 네네, 그리고 이제 렌즈를 끼시면 아큐브라는 브랜드도 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찾아봤거든요. 네네네. 내가 진정 존슨즈 베이비 로션밖에 모르는 것인가 찾아봤는데, 진짜 우리 보이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아큐브 네. 깜짝 놀랐어요. 그 위에 존슨앤존슨 써있던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우리 이상원 위원은 뭐 어떻게 아시는 거 있어요? 저도 아큐브 정도 아큐브 알고 정도.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타이레놀. 맞아요. 타이레놀도 있고. 그다음에 니조랄 아세요? 니조랄? 네. 예, 들어는 지르텍. 지르텍. 저희 콧물 날 때 항상 먹는 대표적인 거죠. 네. 심지어 밴드에이드를 처음으로 상업화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몇 년인지 맞습니다. 아세요? 1921년이랍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100년 기업 하지만 이런 회사가 참 드물죠. 미국에는 뭐 심심치 않게 많은데 21년이면 저 일제 시대 아니었습니까? 이 밴드에이드가 지금 만들어진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아무튼 재밌는 네, 맞습니다. 회사인 것, 참 중요한 회사인 것 같아요. 꼭 약품을 만들지 않더라도. 네. 어쨌든 지금 뭐 실적 시즌이 온 것 같은데 빅파마도 이제 실적이 좀 된 톡톡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존슨앤존슨은 실적이 나왔나요? 네, 존슨앤존슨이 4월 18일에 나왔고요.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존슨앤존슨은 이번에 실적이 좀 어땠을까요? 실적은 뭐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괜찮았다가
이제 모든 사업 부문의 뭐 탑라인 매출액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보였고요. 요즘 분위기도 네, 그런, 네. 좋네요. 네. 다만 뭐 워낙 이제 두 자릿수 매출액 성장을 하는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네네.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이제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약 부문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코로나19 백신 매출액이 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에도 백신이 좀 팔리나 봐요? 네, 이제 마지막 계약 단위라고 하는데,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제약 부문의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2%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일회성 비용으로 고려를 했을 때 나머지 의약품이 이제 매출액이 한 2%밖에 성장을 안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조금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상원 연구원도 잘 아시겠지만 네. 미국에서 수술량이 좀 회복하고 있죠. 아,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나 네. 에버트 레버러터리처럼 네. 약간 이제 이런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을 좀 보면은 네, 이제 수술량 회복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수술량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바이오 쪽이 아니니까 좀 되게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네, 수술량이 줄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수술을 안 했다? 뭐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네. 수술을 미뤘다? 미뤘다? 네네. 아니 뭐 정말 안 하면 바로 큰일 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수술들 말씀이신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네네. 해야 되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환자들이 계속 밀리면서 병원이 문을 안 여니까. 문을 안 여니까. 네네네. 아, 정말 의료가 심각했었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그런 수술량이 이제 회복을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하는 펜트업 수요로 인해서 매출액 증가율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 정도 성장을 했고요. 컨슈머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국에서 파는 약들을 파는 그런 사업 부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이제 트윈데믹이라고 해서 네네. 독감까지 유행을 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뭐 타일레놀 이런 뭐 감기 약들이 많이 팔렸고요. 아, 이거는 제약이 아니라 컨슈머로 분류가 되나 봐요. 약인데. 네, OTC여서 약이긴 하지만 범용 제품. 네네 특수의약품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뭐 컨슈머로 분류를 하는 백신 것 같이 좀 같습니다. 특수의약품만 제약으로 잡히고 네, 네, 나머지는 일반 컨슈머로 네, 잡힌다. 그러니까 뭐 베이비 로션이랑 타이레놀이랑 같은 부문. 네네 맞습니다. 아, 네네. 예,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그리고 네네.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존슨앤존슨이 가격 인상을 좀 단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효과도 있었습니다. 어우, 네. 타이레놀 가격 올라도 먹어야죠. 그쵸. 맞습니다. 네네. 아주. 그래서 실적이 매출은 좋았고 뭐 이익도 나쁘지 않았나요? 네, 이익도 나쁘지 않았고요. 또 마진 또한 비용 절감이나 이제 비용 컨트롤을 잘 해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뭐 특별히 나빠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필수제다 보니까 네, 뭐 네. 이런 또 불경기에도 네, 네. 그리고 좋은 경영진이 실적을- 굉장히 노련하죠. 또 그렇죠. 오래된 기업인 만큼.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의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약사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네네. 이제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이벤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존슨앤존슨도 파이프라인이 이제 수십 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특정한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뭐 50억 달러 이상의 최고 매출액을 기대하는 그러한 의약품 후보 물질들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면역 질환 치료제로 사용될 니포칼리맙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물질의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 3상 데이터 그리고 신생아 용혈성 질환 임상 3상 데이터가 올해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대가 되고 또 두 번째로는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좀 주목하고 계신 데이터일 것 같아요. 네네. 존슨앤존슨이 유한양행으로부터
총 12.5억 달러의 기술 도입한 물질이 있는데 네, 레이저 티닙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예. 네. 하도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네, 레이저 네네. 티닙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사용이 되는데 존슨앤존슨은 이 레이저 티닙을 가지고 자신들이 보유한 이제 리브레반트, 그러니까 물질명은 아미반타맙이라는 물질과 병용을 했을 때 네네. 환자들이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는지를 이제 표준 치료 대비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효과가 있는지. 네네. 네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원래는 내년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올해 말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좀 당겨주는 이유가 있나요? 네, 그 환자 모집이 굉장히 원활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효과일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 임상도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네. 저희는 그냥 코로나 아픈 것만 생각했는데 네. 다양한 좀 부작용이 지금 해소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아주 고성장은 아니지만 뭐 실적도 괜찮다고 하시고 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R&D 뭐 파이프라인도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제약사에 비해서 빅파마에 비해서 좀 저평가돼 있다고 하던데요. 어느 네, 정도 네. 이거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 12개월 선행 그 PER로 봤을 때 한 지금 존슨앤존슨이 15배 정도 되는데요. 네네. 피어 평균이 한 17배, 18배 정도 됩니다. 아주 크진 않지만 어쨌든 조금 네. 저평가돼 있는. 네, 그리고 좀 성장 스토리가 있는 뭐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는 뭐 30배 정도 하니까 30배 2배나. 네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요 요인이 불확실성에서 오는 그러한 저평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 네. 특정적인 그런 이슈도 있고 또 섹터에 대한 이슈가 이렇게 동반된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가장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불확실성 요인 중에 하나가 탈크 소송이라는 겁니다. 탈크 들어본 것 같아요. 그거 아닌가요? 그 베이비 파우더? 네, 맞습니다. 네, 탈크가 이제 한국말로는 활석인데 네네. 이제 좀 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그쵸? 네, 그런 파우더잖아요. 거 잘 썼었어요. 근데 탈크 네. 얘기가 근데 이 얘기 되게 오래됐는데. 오래됐죠. 그래서 저도 쓰다가 그 여름에 이렇게 하면 쓰다가 이제 음. 요즘에 안 쓰는 편인데 네네. 이게 지금 소송이 네,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뭐 내용은 성면으로 오염된 탈크를 사용을 해서 일부 사용자들이 암에 걸렸다 해서 네.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현재 상태는 어떻냐면 소송이 잠시 중단된 상태고요. 법원이 소송 중단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존슨앤존슨에서 그 자회사 LTL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요청한 건데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존슨앤존슨이 원고 그러니까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합의금의 규모가 현재 이제 두 번째 제시한 금액인데 첫 번째는 19억 달러였는데 그게 용인이 안 돼서 이게 4배 이상 더 키운 그 합의금 89억 달러로 이제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몇 명한테 80? 이게 뭐 8만 명 이상입니다. 8만 명. 그러니까 네. 뭐 수십만 명이 될 수도 있고 네네. 근데 이제 알려진 거는 뭐 10만 명 내외인 것 같아요. 이거 10조인 건가요? 89억 달러면은 네네 그렇죠. 네네 이게 25년에 걸쳐서 지불하기 때문에 네네. 네. 25년에 걸쳐서. 존슨앤존슨의 그러한 캐시플로우를 미루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금액이 만약에 더 증가한다면 또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주가를 좀 누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올 하반기에 헬스케어 컨슈머 섹터가 산업 부문이 이제 분사를 하게 됩니다. 혹시 분사하는 게 안 나쁜 건가요? 나쁜 거는 아니지만 네네.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정말 이득이 되는 그러한 무브 일지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제약 부문의 매출액이 정말 지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뭐 두 자릿수 성장하고 있다 하면은 뭐 컨슈머 섹터가 분사하는 게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액을 끌고 오는 부문이기 때문에
뭐 매각까지 고려를 하는 건가요? 매각은 아니고 이제 네네. 분사를 해서 상장을 할 겁니다. 캔뷰라는 기업으로. 네네. 네. 이게 뭐 새로운 그런 건 아니에요. GSK 같은 경우에도 뭐 행동주의 펀드에 의해서 이제 컨슈머 섹터를 분사해서 헤일리온이라는 기업으로 상장을 시켰고요. 네네네. 네네. 또 뭐 머크나 뭐 사노피도 다 비슷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만약에 분사를 하고 나면 존슨앤존슨이 본업인 신약 개발과 뭐 의료기기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러한 사업에 좀 더 집중을 하고 투자자분들도 좀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재평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리스크로 보이지만 그게 또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네, 네. 그런 상황이겠군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차기 파이프라인 제품으로 이제 어떤 게 떠오를지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작년에 7번째로 많이 팔린 의약품이 스텔라라라는 의약품인데요. 이게 존슨앤존슨의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의약품이 올 3분기 아니면은 4분기에 미국에서 특허 만료가 돼요. 그래서 이 특허 만료 이후에는 바이오시밀러들이 이제 또 침투를 하잖아요, 시장에.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FDA에 허가된 바이오시밀러는 없어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는. 여전히 거의 선택지가 없다.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암젠 그리고 국내 제약사들 뭐 셀트리온, 삼바, 그렇게, 동아ST 다 임상 3상 단계예요. 그래서 곧 아마 허가가 나오고 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빨리 네. 이제 차기 파이프라인으로 이걸 좀 메워야 되는 네, 그런 네, 네. 상황이 되겠네요. 네. 네네. 네, 어쨌든 오늘 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 뭐 그에 따른 어떤 저평가 요인들 뭐 반등 요인들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존슨앤존슨에 이어서 다른 빅파마들도 이제 그 실적 발표 예정돼 있다고 하셨는데 네. 투자자들분께서 이제 이번에 그 봐야 될 주요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주요 포인트는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빅파마들의 성장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전에는 중요하지 않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빅파마들에게 특허 사이클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의약품 10억 달러 이상 매출액을 네네. 발생시키는 그런 의약품들을 대거 가지고 있다가 네네. 안정적으로 이 많은 매출액들을 발생시키고 있다가 특허 만료가 대거 앞뒀을 때 이 공백을 어떻게 메꿀지가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가장 많이 팔린 뭐 휴미라는 뭐 이제 올해 바이오시밀러 침투 예상되고 있고요. 네네. 키트루다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의약품이죠. 네. 키트루다도 2028년에 특허 만료가 되는데 이게 뭐 5년 이후의 일이라고 이제 먼 훗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드러그 사이클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원래. 네네. 그래서 네, 그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이제 차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이 공백을 메꿀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존슨앤존슨만의 그건 아니군요. 네, 다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네. 그런 것들이 잘 메워진다면 뭐 추가적으로 이제 또뭐 소위 말하는 저희 리레이팅이라든지 뭐 네. 좀 실적뿐만 아니라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른 네. 어떤 뭐 M&A나 이런 이슈도 있을까요, 저희가? 네, 작년 뭐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됐던 게 M&A죠. 제약바이오 기업들, 특히나 빅파마들이 파이프라인을 수혈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라이센싱 인을 하거나, 그러니까 기술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뭐 좋은 기업들을 싸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M&A를 어떤 기업들을 M&A 할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의 어떤 규모의 M&A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빅파마들이 이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좀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이제 그러한 좋은 물질을 보유를 했다 하면은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생산 캐파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것도 다 따져봐야 되는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김승민 위원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이제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들의 이제 비만, 뭐 당뇨병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항상 투자자분들이 네네.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다 보실 수는 없고 네. 해주실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네. 우주 주식 토크 이렇게 저희 연구원님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구독만 해주시면 시청만 해주시면 편하게 누워서 네.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존슨앤존슨 비롯해서 이번에 빅파마들의 전반적인 이제 투자 포인트들 바라봐야 될 것들 다 말씀해 주셔서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빅파마 애널로서 처음 출연이신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항상 가운데에 앉아있다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저도 좀 떨렸는데요. 앞으로 좀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팀의 또 간판 애널리스트로 성장하고 있는 이지연 연구위원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로 주식 톡.